단순한 허리 통증인지 척추관 협착증인지 궁금한 분들 많으시죠? 두 질환의 차이점까지 설명해 드렸으니 영상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정원 링커병원 조호연입니다. 주로 척추 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 질환 중에서도 중장년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척추관 협착증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 우선 척추의 기본적인 해부학적 구조를 설명드리면, 척추는 앞쪽에 척추체와 척추체 간의 관절인 추간판, 디스크가 있고, 뒤쪽에 추간판이라는 관절과 대항해서 싸우는 후관절, 황색인대, 그 외에 다양한 척추 돌기들 사이에 인대 등이 있습니다. 이 관절들이 그림과 같이 유기적으로 얽혀서 척추관이라는 하나의 터널을 만들게 됩니다. 이 터널의 이름이 척추관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 척추관은 내부의 신경들이 원활하게 지나다닐 수 있는 큰 통로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노화가 진행함에 따라 다양한 원인에 의해 이 척추관이 좁아져 신경학적 증상이 유발되는 질환이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즉,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진단은 질병의 원인보다는 결과물에 초점을 둔 진단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해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척추에 관련된 질환들에 대해 진료를 보다가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저는 협착증인가요? 디스크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우선 협착증과 추간판 탈출증, 소위 말하는 디스크라는 질환은 서로 범주가 다른 용어라서 그 둘을 자로잰 듯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의미가 적습니다. 굳이 둘을 구분짓자면 척추관 협착증이 좀 더 큰 범위의 진단이며, 원인이 무엇이 되었든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 즉 척추관이 좁아져서 환자분에게 신경학적 증상을 일으키는 모든 상황을 통칭하는 진단명으로 이해하시고, 그중 급성 디스크 파열로 인해 특징적인 급성 증상이 나타나는 질병을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협착증과 추간판 탈출증의 증상에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척추관 협착증은 오래 걸으면 다리가 저리고 힘이 빠지며,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숙이면 통증이 줄어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추간판 탈출증은 갑작스럽게 허리와 다리의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면서 주로 한짝 다리에만 방사통이 생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앉아있으면 아프고 걸으면 괜찮다? 허리를 숙이면 더 아프다. 허리 디스크. 걸으면 점점 힘들고 자꾸 쉬어야 한다? 허리를 숙이면 통증이 완화된다. 척추관 협착증. 하지만 이런 전형적인 증상의 양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협착증이 있는 상황에서 급성 디스크 파열이 발생해 증상의 악화가 생기고, 그로 인해 병원을 찾게 되신다는 점을 고려하면 임상 증상만으로 그 둘을 구분하여 확인되지 않은 민간요법이나 이게 좋다더라 식의 운동, 자세 교정을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으니, 앞서 말씀드린 증상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정확하게 진단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척추관이 좁아지는 이유,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나이가 들면서 척추의 구조물, 디스크, 인대, 뼈 등이 변형되고 두꺼워지면서 신경이 눌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디스크 퇴행. 나이가 들면서 혹은 다른 이유로 해서 디스크 미세 구조에 손상이 생기면 디스크 퇴행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때 디스크 속에 수분 함량이 줄어들어 얇아지고 탄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후 점차 디스크 자체가 납작해지면서 척추뼈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게 되는 추간공 협착이 발생하거나, 납작해지던 디스크가 척추관 쪽으로 밀리게 되면서 신경이 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급성 디스크 파열과는 다르게 서서히 압박이 진행해 전형적인 디스크 파열의 증상보다는 서서히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이 악화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황색인대의 비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황색인대는 척추관 뒤쪽에서 척추뼈들을 감싸면서 서로 연결하는 구조물인데, 척추의 퇴행이 진행할수록 점차 두꺼워집니다. 황색인대의 등 쪽은 척추 후궁이라고 하는 뼈에 덮여있는 대부분이어서 두꺼워진 황색인대는 점차 우리에게 중요한 척추관 쪽을 침범하는 쪽으로 비후화하게 됩니다. 비후가 심해지면 석회가 끼기도 하고,
본래 인대로서의 성상은 사라지고 마치 딱딱한 결이 있는 나무쪽같이 변화하기도 합니다. 추간판의 퇴행이 척추관의 배 쪽에서 척추관을 막는다면 두꺼워진 황색 인대는 척추관의 등 쪽에서 척추관을 좁아지게 만드는 대표적인 구조물입니다. 일반적으로 협착증 증상을 호소하며 내원하는 환자들의 절반 이상은 디스크 퇴행, 황색 인대의 비후 두 가지 원인에 의한 단순한 퇴행성 척추관 협착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두 가지 외에 뼈의 비정상적인 증식, 많은 분들이 퇴행성 관절염, 골관절염은 익숙하게 알고 계실 거고 주로 무릎, 발목, 팔꿈치, 어깨 등의 사지 관절에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척추뼈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하고 이때 관절염이 호전 악화가 반복되면서 인대와 연결 부위에 골극, 뼈돌기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긴 골극들도 결국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이나 척추관에서 개개의 신경이 빠져나가는 추간공을 좁아지게 만들어 협착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척추 구조가 불안정해져서 발생하는 척추 전방 전이증, 척추 측만증에 의해 척추관이 좁아질 수도 있고 또는 외상에 의한 골절 또는 탈구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경이 압박되는 위치와 정도, 압박이 진행되는 속도 등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허리 통증, 다리의 저림, 보행장애 등이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에 의한 허리 통증은 특별히 무리한 일 없이도 허리 부위에 뻐근한 통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장기간 서 있거나 걸을 때 허리가 무거운 느낌이 들고 불편하고 엉치 엉덩이에 무거운 바위가 달린 느낌이 들 수 있고 특히 허리를 뒤로 젖히거나 반드시 펴면 통증이 심해져서 자꾸 앞으로 이렇게 구정한 자세로 걷게 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앉아 있을 때는 통증이 줄어드는 경향이 보이고 그로 인해서 수시로 주변에 앉아 쉴 수 있는 곳을 찾게 됩니다. 두 번째 대표적인 증상은 다리 저림 또는 방사통입니다.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까지 저린 느낌이 발생하고 활동을 할 때 더 심해 활동량이 줄어들게 되며 강도의 차이는 있어 느끼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양쪽 다리에 통증이 방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허리를 편 채 걷거나 서 있게 되면 통증이 심해지고 쪼그려 앉아 쉬면 완화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심한 경우 보행 시 발목이 끌리거나 다리가 휘적휘적돼 힘이 없다는 느낌이 들고 발끝이나 발 뒤꿈치를 들어올리는 힘이 약해질 수 있어 자꾸 넘어지게 됩니다. 앞 두 가지 이외에 척추관 협착증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인 신경인성 파행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경인성 파행이라 함은 걸을 때 허리와 엉치, 다리로 가는 통증이 심해지는 것으로 걸을 때 점점 다리가 저리고 무거워져 보폭이 좁아지고 짧은 거리만 걸어도 다리에 힘이 빠져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숙여야 덜 아파서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카트에 기대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지게 됩니다. 자전거를 탈 때는 통증이 덜하지만 걷거나 서 있으면 증상이 심해지는 양상을 보여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통증이 완화되기 때문에 설거지 하다가 팔꿈치를 싱크대에 기대고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증상이 지속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점차 신경이 직접 손상을 받아 나타나게 되는 감각 이상이나 근력 저하의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리 감각이 점점 둔해지고 발바닥이 닿는 느낌의 이상함을 느껴서 모래밭을 걷고 있다고 표현하시거나 허공에 붕 떠서 걷는 느낌 등을 호소하시기도 하고 다리가 쉽게 피로해지고 조금만 걸어도 힘이 빠져서 넘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심한 경우 다리 근육이 위축되고 야간 수면 시에 쥐가 자주 나기도 하며 보행장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계단이나 내리막길을 내려가기 어려움을 호소하고 보행 거리가 점차 짧아지게 됩니다.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검사가 필요할까요? 우선 진단은 신체 검사와 영상 검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체 검사는 보행 검사, 하지 직건상 검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척추관 협착증 환자는 걸을 때 다리가 저리고 힘이 빠지는 증상이 특징적이며 하지 직거상 검사에서는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지 않는 양상을 보입니다. 영상 검사는 엑스레이, MRI, CT 등을 진행하는데 엑스레이로는 척추의 변형 여부와 척추뼈의 배열을 확인하고
MRI를 통해 척추관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신경 압박 정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CT의 경우 필요에 따라 뼈의 변형이나 석회화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진행하게 됩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 노화가 주요인이고 노화 자체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자세와 습관이 척추 노화를 가속하는 원인이 되므로 평소 허리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척추관 협착증의 예방법은 첫째, 오래 앉아있지 않기. 1시간마다 반드시 자리에서 일어나 스트레칭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올바른 자세 유지. 허리를 곧게 펴고 의자 등받이를 활용합니다. 세 번째, 걷기 운동, 수영, 허리 근력 강화 운동 등을 꾸준히 하기. 네 번째,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할 때 무릎을 굽혀서 들어 올리기. 다섯 번째, 체중 관리. 체중 증가 시 척추에 가해지는 부담이 늘기 때문에 반드시 체중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의 정의, 원인,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척추관 협착증의 단계적인 치료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